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을 달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때론 웃고, 때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론 분노해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폭발하고, 그런 삶이 항상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에게 다가온 큰 사건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희로애락이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살다 보니 정말 별일도 다 있습니다. 저는 세신사로 3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때밀이로 불리는 직업입니다. 현재 나이가 60이 되면서 일을 그만둬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그저 건강한 체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직업이었고, 어머니뻘 되시는 어르신의 몸을 깨끗이 닦아드리고 불편한 곳을 정성껏 마사지해드리면 친정 부모님께 못해드린 효도를 하는 마음이고,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환자들에게는 그들의 손을 대신해서 개운함을 주기도 합니다. 힘든 임산부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경험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가족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각기 다른 사연들을 들어주며 같이 아파하고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며 상담사의 역할도 하고 있죠. 세신사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30대 후반부터 남편이 막노동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한쪽 팔과 한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되면서 집안의 가장은 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딸아이의 뒷바라지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부딪히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저에게 삶의 고비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폐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후유증이나 약물 부작용쯤으로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5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나이도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려다 보니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좋았던 건 제 딸을 이뻐해 주셨던 목욕탕 사장님께서 함께 돌봐주셨고, 학교 가는 시간 외에는 항상 목욕탕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쁜 일상을 보내며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와 졸려서 투정 부리는 딸을 재우고, 조용해진 집안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시계바늘의 소리만 들리는 적막함이 저를 울렸고, 깊이 잠들어 있는 딸이 깰까봐 남편의 액자를 가슴에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 게 몇 년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때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저희는 대출은 하나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족족 모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떼수건 하나로 제 딸아이 뒷바라지 전부 다 해줬어요.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저 또한 목욕탕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야 한 푼이라도 더 벌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제 딸은 서울 의대를 입학하게 되었고 동네가 떠들썩해질 정도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 살면서 제일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힘들었던 걸 한 번에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앞으로 제 딸은 가난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딸이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던 중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느껴졌고, 그때부터 딸의 모든 걸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간 딸의 행동들을 전부 파악하고 조사한 결과 제가 생각한 게 맞았습니다. 딸은 병원 내에서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내가 병원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렸는데 성경이 너 병원에서 연애하고 있더라. 언제부터였니? 언제 왔다 가셨어요? 저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하시지. 거의 1년 됐어요.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성경이 네가 알아서 잘 처신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한마디 정도는 해줬어야지. 네가 근무 중이라서 그냥 나왔단다.
그럼 그쪽 집안에서는 알고 있는 거야?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면 결혼도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만나고 있는 남자도 중요하지만 그 집안도 봐야 돼. 의사 집안이면 잘 사는 집안일 텐데 엄마는 우리 딸이 무시당하지 않고 좋은 집안에 시집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번에 통화 한 번 했었다며 조만간 인사드리러 갈 거라고 들뜬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희 딸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좋은 남자가 있다면 결혼해서 빨리 자리 잡아 안정된 삶을 살길 저도 원했어요.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몇 번이나 병원에 몰래 찾아가 둘의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까워 보이는 사이였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고 별 문제 없으면 조만간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딸의 입에서 결혼하고 싶다며 인사시키러 오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남자 측에는 인사드리러 언제 가냐고 물어보니 저희 집부터 방문하고 다음에 남자 측 방문할 것 같다며 주말에 둘 다 시간이 비는 날 점심 약속을 잡고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집에서 많이들 하지만 저희 집이 좋지 않아 제가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정식적으로 저에게 남자는 처음으로 인사시켰고 밝게 웃으며 바라보는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온화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분위기는 저희 집안과는 차이가 많아 보였어요. 이렇게 얼굴 보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성경이 입에서 결혼하고 싶단 말이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렇게만 봐도 둘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 서로 같은 직업이라서 공감대도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말씀 편하게 하세요.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 서로 공감되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많은 여자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 성경이는 언제나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많은 활력소가 되는 여자예요. 옆에만 있어도 성경이의 존재감이 저를 더 빛나게 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느꼈을 때부터 성경이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평생 성경이에게 웃음을 잃지 않게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엄마, 제 성격 알죠? 아닌 건 확실하게 끝맺는 성격이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나도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는 걸 알 것 같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주고 싶다만 아무래도 집안의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럼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집안이 부유한 건 아니잖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까지 돈 때문에 예민하신 편은 아니세요. 제가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집안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죠. 제가 저신 잘하겠습니다. 성경이와 만나는 남자는 대화하다 보니 의욕이 너무 앞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의 생각일 뿐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걱정하는 눈빛을 보이자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일 없이 결혼까지 한다면 저는 바랄 게 없겠지만 부유한 집안이 가난한 집안에 결혼시킨다는 건 상대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많은 대화가 오고 가면서 이 남자가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느낄 수 있었고 걱정했었던 자리가 마무리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제 직업이 목욕탕에서 남들 때를 밀어주는 직업이라는 것도 성경이가 벌써 전부 말을 했는지 정말 대단하다며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힘들게 고생해서 성경이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않았냐며 제 손이 금손이라며 꽉 잡아 주었어요.
그 노력이 손만 보면 알 수 있다고 앞으로 자기들이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 눈에 눈물을 쏟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성 바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바른 사람이라는 걸 그때 확실하게 느꼈어요. 저는 우리 딸 잘 부탁한다며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나중에 얼굴 볼 수 있으면 그때 다시 보자고 하곤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동안 고생했던 게 한 폭의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긴 시간을 참고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 딸이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상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슬픔의 눈물이 아닌 행복의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딸이 집에 들어왔어요. 자기가 만나는 남자 어땠냐고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제가 느낀 점들에 대해 궁금했는지 이것저것 물어봤고 그렇게 한참 동안 딸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새벽 늦게까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남자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갈 것 같다며 약속 날짜까지 잡은 것 같았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끝나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딸의 인생만큼은 어려움 없이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고 있는 딸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평소처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저는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성경이는 저에게 점심시간 맞춰 전화를 걸었고 그 남자와 함께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세세한 거 하나하나 신경 써주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걸 본 목욕탕 사장님이 조그맸던 어린아이가 벌써 결혼하겠다고 남자 소개해 준 거 보면 정말 시간이 빠르다면서 그동안 함께한 추억들 때문에 그런지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목욕탕 사장님도 성경이를 딸처럼 생각하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둘의 사랑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어느새 주말이 찾아왔고 여유롭게 저녁 약속으로 시간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시간 약속이 몇 번이나 미뤄졌었거든요. 저는 사람이 많은 주말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점심시간이 다가와 목욕탕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지금 당장 때를 밀어달라는 말이었고 새벽부터 쉬지 않고 일해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점심시간이라 시간을 놓치면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 양해를 구했어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어느 정도 휴식을 해야 할 것 같아 잠시 목욕하고 계시면 금방 돌아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뭐라고요? 손님이 지금 요구를 하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겠다고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오래간만에 대중목욕탕 왔더니 손님 대응을 이딴 식으로 해? 점심 먹을 시간에 손님 때 한번 밀고 돈 더 벌 생각을 해야죠. 배가 불렀어요? 시간 없으니까 잔말 말고 빨리 때 좀 밀어봐요. 요즘 몸에 각질이 많이 생겨서 신경 쓰여 죽겠는데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잡혀 있다고요. 저기 누우면 되는 거죠? 뭐예요? 빨리 오지 않고 시간 없다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나오시는 바람에 정말 급한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때를 밀어드렸어요. 목욕탕 사장님은 점심시간인데도 제가 나오지 않자 목욕탕으로 들어오셨고 제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점심시간인데 뭐 하는 거냐고 눈짓을 보이길래 먼저 먹으라며 손짓했어요. 매일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1시간 정도 늦게 먹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정성껏 때 밀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요구사항이 그리 많은지 처음부터 자기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려 해서 그런지 기분 나쁜 말투로 계속 제 심기를 건드렸고 저도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런 사람 한두 명 겪은 것도 아니라 참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난 사람이길래
사람을 자기 발보다 미친 것처럼 대하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저기요, 그렇게 밀어서 내가 밀려요? 좀 빡빡 문댈 수는 없는 거예요? 노인네라 그런지 팔에 힘이 없네. 여기에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년은 아닌가 봐요. 그럼 나랑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구만. 자식들은 있어요? 부모가 목욕탕에서 남들 먼지 낀 거 벗겨주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나? 나 같으면 뒤집어 엎었지. 뭐 이런 일은 하지도 않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얼마나 벌어요? 한 10만 원 벌어요? 10만 원이면 밥 한 끼 식사인데 그거 벌겠다고 하루 종일 물 비린내 맡으면서 있는 걸 보니 그쪽 인생도 참 불쌍하네요. 안 봐도 딱 그림이 나오네. 남편분 세상 떠났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몸이라도 때우는 일 찾다 보니 때밀이 하게 된 거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인생 참 불쌍하네요. 우리 집 개보다 못한 삶을 살고 계시니 돈이 원수지 안 그래요? 아니 왜 하다 말아요? 몸을 돌릴까? 앞에도 밀어야죠. 저기요,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나가시던지 아니면 알아서 목욕하시고 나가세요. 사람이 말이야,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쪽 말처럼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그쪽은 얼마나 잘났길래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건데? 가진 게 많으면 남들한테 막말하면서 상처 줘도 되는 거야? 그리고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내 삶을 그쪽이 한 번이라도 봤어? 뭘 한다고 내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야? 돼지 목에 진주 먹거리 걸치면 인생 다 가진 것 같아? 결국 손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목욕탕이 난리가 났고 자기 건드린 거 후회할 거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미친 소마냥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장님까지 들어와서는 말리기 시작했고 손님은 저에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이 빨갛게 될 정도로 너무 심하게 때를 밀었다며 쓰라리다면서 때도 제대로 밀지 못하는 게 무슨 때밀이를 하냐고 당장 일 시키지 말라면서 저를 자르라는 황당한 말을 사장님께 명령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좋게 넘어가자며 더 이상 소란 피우기를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쓰라리다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주저앉아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사장님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는지 카운터에서 치료비 하라며 10만 원 정도를 쥐어줬고 손님은 자기를 거지로 본다며 이딴 때무는 돈 받고 싶어서 그런 줄 아냐고 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슨 돈을 주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화를 내자 저를 진정시키며 동네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더 이상 소란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카운터에서 얼마의 돈을 더 쥐어주고 입을 틀어 막았어요. 저보고 운 좋은 줄 알라며 목욕탕에서 깨끗이 씻고 나가더라고요. 정말 마음 같아선 밖으로 나가는 거 바로 달려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살다 저런 사람 처음 봤고 사장님이 건넨 돈 30만 원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자 소문이 무섭다면서 저런 사람 함부로 건드렸다가 손님 끊기는 수가 있다며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가자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모습에 너무 죄송스러워 제 월급에서 30만 원 제외하고 달라고 하니 그럴 필요 없다며 우리 사이가 30년인데 신경 쓰지 말라면서 흥분한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일을 끝냈고 사장님과 오래간만에 맥주 한잔하면서 그날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버렸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딸의 전화에 집으로 들어왔고 얼굴 표정을 보니 밝아 보였습니다. 괜찮았냐고 물어보자 자기를 좋게 봤다며 조만간 상견례 날짜 잡고 싶다는 말까지 나왔었다고 들떠있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남자 측 부모님은 정말 괜찮았는지 궁금한 건 전부 다 물어보며 한참 동안 대화했어요.
아무래도 집안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 같아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던데? 엄마 목욕탕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엄청 대단하시다고 되려 존경스럽다는 말까지 나왔다니까. 나는 엄마가 하는 일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안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버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희 쪽이 없으면 자기들이 채워주면 되는 거고 서로 부족한 건 맞춰가면 되는 거라 절대 부담 갖지 말라고 했어요. 의사 아들의 의사 며느리인데 뭐가 부족하냐며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다행이긴 한데 나중에 우리 집안이 재산도 없어서 성경이 네가 차별받을까봐 그러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 성격 알면서 그래요? 그것보다 엄마는 언제 일 그만둘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말하잖아요.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이제 능력 되는데 엄마 일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용돈 넉넉히 드릴 테니까 조만간 목욕탕 일 정리하세요. 사장님이랑 대화해봤어요? 일 그만두면 오히려 병날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거지. 사장님이랑 알고 지낸 지 30년이 넘었는데 일 그만두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니? 지금은 그냥 말동무나 하려고 나가는 거야.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이나 신경 쓰도록 해라. 앞으로 일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머리 터지겠다. 제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딸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일을 버릇처럼 하게 된 거라 그만두게 되면 우울증이 올 것 같아 걱정도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열정적으로 했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허탈감과 공허함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사장님과 함께한 세월이 있어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고 싶었어요. 저희에게 도움도 많이 주신 분이라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같은 시간을 쓰고 싶었어요. 딸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피곤했는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딸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지만 마음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성경이는 상견례 준비도 하면서 결혼 준비까지 정신없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점점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상견례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 딸과 저는 미용실에서 신경도 쓰고 최대한 첫인상이 좋게 보이려고 나름 신경을 쓰고 나갔습니다. 점심 약속 늦지 않게 일찍 출발했어요. 그렇게 예약된 자리에 앉아 타들어가는 목을 찬물로 달래고 있는데 때마침 예비 사위 측도 밝게 웃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리에 일어나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서로 얼굴을 보며 웃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예비 안사돈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충격적이게도 목욕을 하러 오셨던 진상 손님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해맑게 웃으며 저를 빤히 보고 있었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딸에게 목욕탕에서 일한다고 들었을 때 이것저것 물어본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시선을 다른 곳에 두며 그때의 상황들이 다시 떠올라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딸과 예비 사이는 제가 긴장한 줄 알고 미리 준비해 왔다며 양가 부모님께 청심환을 건네주었네요. 사돈어른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전부 입에서 한약 냄새가 풍길 것 같다며 뭐가 그리 웃긴지 기분 좋아 보였어요. 안사돈은 저를 빤히 쳐다보며 청심환을 질겅질겅 씹으며 날카로운 눈웃음으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안사돈이 저를 보며 말을 꺼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습니다. 아직 따님은 모르시나 보다. 우리가 초면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 못했죠?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랑 전에 만난 적 있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어요. 내가 요 며칠 전에 목욕탕을 갔었잖니? 그때 내 몸을 정성스럽게 때를 밀어주셨단다. 얼마나 잘 밀어주시던지 몸이 매끈해졌다니까. 그날 있잖니. 너희 인사 온다고 했던 날 그때 만났었단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희 어머니가 얘기 안 했니? 그날 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안 그래요, 예비사돈? 아니, 성경의 어머님? 이런 인연이 다 있다니 동네 좁아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알면서도 상견례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죠? 설마 저희 딸에게 상처를 주려고 가면을 쓰신 건 아니시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말하마. 그게 있잖아. 내가 그날 너무 바빴잖니. 그래서 점심시간 때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제발 부탁한다며 사정사정 얘기했지. 눈물까지 흘렸다니까. 왠 줄 알아? 때를 안 밀어주겠다는 거야. 점심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해주시더라고. 그것도 엄청 감정을 실어서 빡빡 문대는 바람에 여기 봐봐라. 빨갛게 됐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그래서 서운해서 몇 마디 했더니만 난리를 치면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니까. 그래서 목욕탕이 난리가 아니었어. 저는 안사돈의 거짓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안사돈의 말을 듣고 있던 딸과 예비 사이는 정말 그런 거냐며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만 뱀의 혀를 가진 안사돈은 눈물을 보이는 연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기분 좋은 상견례 날 너무 빨리 망쳐버려 미안하다고 자기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는다고 그날의 기억이 잊히지 않아 마음고생 심했다면서 자기 남편의 어깨에 털썩 기대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어차피 밝혀지게 될 거 저런 식으로 나와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딸은 재차 정말 제가 그런 거냐고 물어봤어요. 실망하려고 하는 눈빛을 보내려는 딸에게 단호한 눈빛을 보내며 절대 그런 거 아니라며 제 입장의 상황을 얘기했고 누구의 말이 맞는 거냐고 모두들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이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먼저 결혼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을 꺼내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앞에 있던 물김치를 들어 안사돈 면상에 끼얹어 버렸네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아들, 내가 항상 얘기했지. 못 사는 지방과는 결혼 자체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봐봐라. 인성 나오잖니.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한다니까. 더군다나 사돈 어른도 없이 자라온 환경을 봐봐라.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왔겠니? 그럼 그 삶이 순탄치가 않으니까 어떻겠어. 성격도 더럽겠지? 엄마가 하는 말 들어야 아들 너 삶이 평탄한 거다. 혈압 올라서 더 이상 말하기 힘드니까 그만 돌아가자. 딸 하나 의사 만들었다고 부잣집에 엮어서 인생 피려고 하는 무임승차 같은 더러운 마음씨 그만 버리고 가서 때나 미르세요. 당신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는 말은 우리 아들에게도 상처인 거 몰라? 여기 자리가 감정 싸움 하려고 나온 자리야?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충 알 것 같네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고 상황 정리된 다음 그때 다시 연락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아침부터 준비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지금 저 때밀이 노인네 편드는 거야? 내 편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런 거지 집안 볼 필요도 없다고. 그럼 내가 목욕탕에 일부러 찾아간 게 뭐가 돼? 아빠도 없이 엄마는 때밀이에 저런 거지 집안과 떼어놓으려고 일부러 찾아간 내가 뭐가 되냐고. 무슨 연락을 드려? 오늘 이후로 끝인 거지. 왜 우리가 죄송해야 하는 건데? 결국 물김치 한 사발 얼굴에 끼얹게 되면서 순식간에 상견례장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고 예비사위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딸의 손을 잡고 상견례장을 먼저 나왔어요. 딸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진정이 되지 않았는지 숨쉬기 힘들어했고 예비사위는 걱정이 되었는지 뒤따라 나왔어요. 모든 게 미안하다며 딸의 손을 잡았지만 이미 딸은 마음의 정리를 한 것 같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비사위는 강하게 뿌리친 딸의 모습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딸은 저를 데리고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눈물을 펑펑 쏟아내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와 딸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했고 한번 참고 넘어갈 걸 후회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성격을 가진 난사돈 밑에서 시집살이 안 봐도 비디오라 제 마음 또한 심란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 멍하니 땅만 바라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예비사위에게 전화가 왔는지 서로 소리 높여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른 싸움에 자식들까지 싸우게 되니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그런데 딸은 예비사위에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분노를 표했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습니다. 결국 둘의 관계가 정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사태는 점점 심각해질 정도로 안 좋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딸은 목욕탕에 찾아와 사장님에게 모든 내용을 듣고 계산대의 CCTV까지 확인한 다음 안사돈의 더러운 성격을 전부 알게 되었고 저한테 상처 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뭔가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잊어버리자고 했지만 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 딸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비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사위는 성경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로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단호했고 예비사위의 마음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사태가 점점 커지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예비사위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딸의 눈빛은 많이 괴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인터폰을 보니 현관밖에 안사돈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딸이 안사돈의 얼굴을 보자마자 현관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안사돈은 딸의 눈치를 보며 잠시 들어가서 얘기 좀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자 이런 누추한 곳에 발 들이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어하실 텐데 뭘 들어오냐고 화를 냈어요. 당장 나가세요.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왜 찾아오신 거죠? 분명 병원에서 싫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무릎 꿇으마. 제발 용서해다오. 이러다 진짜 우리 아들 돌이킬 수 없으면 어떡하니? 전부 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 일단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니? 너도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잖아. 제발 부탁이다.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저에게 왜 잘못을 빌어요? 저희 엄마한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목욕탕 가서 CCTV 다 확인하고 왔어요. 정말 인성이 아주 바닥을 치시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대해. 그리고 당장 30만 원 주세요. 오히려 영업 방해한 그쪽이 우리 엄마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빨리 30만 원 안 꺼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요. 그래도 내가 마음이 풀릴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요. 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안사돈은 급하게 지갑에서 30만 원을 꺼내 딸의 손에 쥐어줬고 저에게 와서 제 발목을 잡고 곧 기절할 것처럼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진심이 안 느껴진다고 더욱더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놀란 안사돈은 몸이 땅에 달라붙을 정도로 납작 엎드려 바닥이 한강이 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자식 가진 입장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서 그만하라며 일으켜 세웠고 사과는 받을 테니 그만 돌아가 달라고 했어요. 안사돈은 딸의 손을 잡으며 한 번만 자기 아들에게 가달라는 말을 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서야 딸은 털썩 주저앉아 몸을 웅크린 채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딸은 예비 사위와 만나서 극단적으로 헤어진 게 아닌 많은 대화를 한 후에 헤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예비 사위의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지 손을 계속 떨었고 결국 의사직을 내려놓겠다는 결정을 한 것 같았어요. 너무 처참한 결과에 가슴이 아팠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 손을 떤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었죠. 모든 건 안사돈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시작이 된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충분하게 뉘우쳤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과거의 행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에게도 분명 엄청난 상처가 되었을 테지만 현재까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날 수 있게 여러분께서 위로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말 한마디면 저는 바랄 게 없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어떤 일이든지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배가 돼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